중국 사입을 하는데 KC 인증을 받아야 될 것 같은 품목인 거예요. 중국 업체가 KC 인증이 이미 있대요. 이거를 그냥 써도 되는 건지 그거가 궁금해요. KC 인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자나 아니면 수입자 두 군데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제조사일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제조사일 수 있겠죠. 해외에 있는 제조사가 직접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수입자는 개별적으로 인증을 안 받아도 돼요. 제조자가 갖고 있는 이 인증서를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조금 주의하실 만한 부분, 이제 기억하실 만한 부분은 인증에 대한 주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조사가 직접 KC 인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 KC 전자파나 전기 안전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외의 인증들, 뭐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용품, 뭐 화학 제품류 이런 것들은 해외 제조사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자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제조사가 KC 인증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C 인증을 갖고 있는 거 알았어요. 인증을 해외 제조사가 직접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챙기실 거는 이 표시사항에 대한 부분이에요. 표시사항을 부착을 하시고 추가로 해보셔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다 지게끔 되어 있어요. 제조사가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제품이 맞는지, 인증서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까지만 인정이 돼요. ABC-1이라고 하는 모델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대표님이 들여오신 제품은 ABC-2예요. 근데 이 모델명이 인증서에 없어요. 이 모델은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인증서를 받아보시고 이제 들여오실 제품에 대한 모델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고, 그게 확인이 되고 실물 샘플을 받았을 때도 확인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표시사항에 대한 부분 제조사랑 협의하셔서 부착하시고 들여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제조사나 수입자 둘 중에 한 명이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조사가 그 인증을 받았으니까 네네. 서류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인증서에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이 인증서에 포함이 됐는지 네, 그걸 맞습니다. 확인하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지 그걸 네. 확인해야 되는 게 2번이다. 대신에 그 제조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증들이 있는데 네네. 유아용품 그런 것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따로 받아야 된다. 네, 그거인 맞습니다. 거죠. 중국 업체가 인증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작을 하는 경우는 아직 제가 그런 경우를 아직 들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많이들 나오는 상황은 그거예요. 이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취급하는 라인업 중에 일부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인증서를 이제 다 돌려막기시로 뿌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서를 받아보시면은 이제 판매하실 제품에 대한 모델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인증서 자체를 위조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쉽진 않아요. 제조사가 못 받는 인증들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걸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질문 주셨던 이제 해외 제조사가 직접 인증을 받지 못하는 거는 대표적인 인증들 중에서는 이제 생활용품이나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직접 인증을 받아야 돼요. 해외 제조사가 인증을 받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생활용품 인증이라는 게 이런 거 받아야 되면은 이런 거 식검인 것 같은데, 그럼 생활용품 인증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 이게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생활용품 쪽이 가장 조금 애매해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전기, 전자는 전기를 쓰면은 둘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받는다 라는 형태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생활용품은 좀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옛날에는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이제 생활용품에서 관리가 됐습니다. 생활용품에 있던 다양한 품목들이 개별 인증들로 다 찢어졌어요. 방향제는 생활화학으로 찢어졌고, 기저귀 같은 것들은 위생용품으로 찢어지고, 그리고 이런 식품 검사를 받는 것들도 특검적으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약간 누더기가 됐어요. 어떠한 품목군이 주로 대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뭐 기능성에 문제가 있으면 큰 위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튜브 같은 게 있겠죠. 튜브 같은 건 이제 생명이 직결된 거니까 튜브가 구멍이 나면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보트나 뭐 비비탄 총이나 가스라이터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운동용 안전모나 바이크용 헬멧, 좀 더 익숙한 거로는 헬스 기구류, 뭐 자전거나 이런 운동용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제품이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카테고리로 그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좀 생활용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많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같은 대행사들이나 시험소 같은 곳들에 문의를 하셔서 이게 대상인지 매번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중국 업체에 MSDS 서류라는 게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해요. 그래서 MSDS를 따가지고 MSDS 문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물질안전 보건 자료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화학 성분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만들었고 뭐 할 때 쓰고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취급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사고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화학 물질에 대한 약간 설명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있는 경우들은 이제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제품들이거나 아니면 화학 자체인 경우가 많은. 이게 그러면 KC 인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설명서 같은 거라서 이 자체가 어떠한 뭐 인증으로서 효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제품이 유통되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서인 거죠. 그 자체로는 뭐 인증에 대한 인증도 아니고 인증에 대한 효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생활화학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분 내역을 국가에 다 전부 다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 문서가 인증을 대신하진 않지만 특정 인증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화학 같은 거는 성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문서겠네요. 이게 KC 인증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셀프 인증이 가능하냐 그거를 네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가능은 하죠. 시험을 받고 그 기준에 부합이 돼야지만 인증서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셀프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법령 위반에 대한 이제 벌규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시간과 비용인데 시험을 받아야 하니까 제일 처음에 확인하시는 거는 이게 무슨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또 찾아야 돼요. 시험소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비용이나 기간 이런 필수적인 문서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시험원은 시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늘 있지 않아요. 오늘 통화가 될지 내일 될지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시험을 준비를 하세요. 접수를 하시죠. 레이저 포인터만 보면은 생활용품 안전 확인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쓰신 분들이라면 늘 느끼시는 게 얘는 왜 힘들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그게 인증에 걸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누르고 있을 때에만 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력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실 리가 없죠. 접수를 하고 나서 또 시험이 바로 시작되진 않아요. 행정 절차들이 내부적으로 거쳐져야 하니까. 접수를 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담당자가 앞에 업무들이 밀려 있다면 순서대로 다 치고 저의 차례가 올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진 않습니다. 일단 문서들을 살펴보겠죠. 제품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문서를 달래요. 이제 제조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모른다고 해서 계속 쪼아대요. 그렇게 한 1주, 2주, 한 달이 지나서 문서를 챙겨서 보냈습니다. 시험원이 얘기를 해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 없네요. 안정 소자가 없고 다이오드에 대한 사용사가 없네요. 요건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답을 들으실 때까지가 최소 뭐 한 달, 두 달, 뭐 1, 2주가 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소모가 되죠. 하지만 기간에 대한 비용들이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일단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하다가 부적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시험원이 그런 걸 설명해 줄 의무는 없거든요. 이 분들은 시험을 하시는 분들이지 대표님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아니에요. 설명만 들어도 인증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한 것들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시험을 받고 통과되면 인증이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모든 인증은 이 절차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챙겨야 하는 문서들이 있고 제품이 구조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 거고 제품에 대한 부분 외에 공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수입 신고나 뭐 표준 통관 절차 보고와 같이 이런 그 이외 인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행정 절차가 있는지 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좀 더해지고 빠지면서 조금은 간단하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걸로 느껴지시는데 듣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네. 만약에 제가 받았어요 인증을 원철이네 공장에서 제품 A를 인증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원철이네가 망했어요. 그러면 인증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증이 없어지진 않지만 사용하시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인증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제조사입니다. 제조사가 달라지면은 같은 제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인증을 내주는 거는 그 제조사의 그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내주는 거지 다른 제조사가 이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이 같다라는 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나라에서는 더욱더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받기 전에 잘 선택을 해야겠네요. 만약에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받으려고 왔어요. 네. 갖고 왔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그 받은 그 시험 비용 있잖아요. 시험 비용 한 100만 원이라 해볼게요. 시험 한번 맡겨봤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 이거 안 될 것 같아. 뭐랄까요 페일이 난 거예요. 그냥 100만 원 없어지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인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전자파 인증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협의가 가능해요. 일단 사설 기관이라서 하지만 시험이 진행이 다 되었다. 모든 시험을 다 거쳤고 모든 내용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 부적합이다 라고 하면은 이미 업무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남는 비용도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돌려받을 확률이 어쨌거나 좀 더 높은 편이네요. 일단 네. 일을 했으면은 그만큼은 차감이 된다. 그럼 사전에 이걸 맡기기 전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 각을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사양서 같은 걸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네. 거기서 경험치가 갈리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행사의 그 업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업무의 범위, 스콥에 대한 부분도 있지. 그러한 부분에서의 경험들과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들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프 인증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부족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KC 인증을 만약에 다른 네. 사업자가 받았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인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랑 붙어 있는데 네. 해외 제조사가 받은 경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증을 다른 수입자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권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자가 받은 인증은 그 수입자만 쓸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수입자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관련해서 유사하게 이제 병행 수입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간소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냐라고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증마다 그러한 제도가 있는 인증도 있고 없는 인증도 있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어떠한 유의 제품이시고 어떤 인증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거를 내가 만약에 쓰려면은 이게 그분한테 돈을 드리고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조금 어렵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증서가 쓰이는 곳은 크게 두 군데예요. 통관이랑 판매거든요. 근데 통관은 이제 화주와 인증서의 일치성을 보기 때문에 인증서가 따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잠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는 힘든 거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KC 인증이 있는데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럼 제조사에 물어봤는데 나 있어. 그 그러면 문서를 베스트.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직접 못 받는 애들이 있다. 그거는 이제 유아용품이나 혹은 특정 제품군들 네. 그런 것들 못 받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때 셀프로 하는 게 있고 대행처를 통하는 게 있다. 근데 셀프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여건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막상 다 확인을 했는데 인증이 허가가 안 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행처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낫다는 거죠. 대행을 하고 싶어요, 제가. 대행처를 하는 데가 아무래도 시중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될지 선택하기 전에 몰라야 될지 그런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사마다 이제 특기인 분야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전기 전자 쪽일지 뭐 생활용 화학 제품 쪽일지 아니면 의약 외품이나 동물용 의약 외품, 위생용품일지 식품 검사일지 각자가 특장점인 끼인 영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취급하시는 품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 이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곳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죠. 뭐 수치화되는 게 아니니까 문의를 하실 때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셨을 때 가장 전문성 있고 옵티멀한 제안들을 주시는 곳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말기가 좀 잘 먹히는 곳이어야 돼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접근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그 방향성을 이해를 하고 가장 옵티멀한 방향, 리스크가 가장 없는 방향이 제일 좋지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더라도 어떠한 접근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줄 수 있는 곳들이면은 가장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들으시냐면은 그 대표님들이 이제 대행사를 고르실 때 가장 큰 부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는 늘 높은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끝나요. 하지만 조금 더 걸린 건 3주, 좀 더 걸린 거는 2달이 넘고 요즘에 더 걸리는 것은 6개월,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기간 동안만 버티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인증이 끝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으시고 추후에 판매를 하시다가 인증과 관련된 뭐 소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의를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도 결국에는 원래 인증을 받으셨던 곳을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한 번 관계를 맺은 대행사랑은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비용만을 보시고 대응도 좀 모르겠고 그리고 신뢰도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싸니까 라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좀 피곤해지시는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담당자라면은 그래도 이 기간과 그 이후의 부분에서 나의 인증과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녹시에서 가장 특기인 분야가 뭐예요, 그러면? 저희는 일반적인 공산품 분야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인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전파 인증, 적합성 평가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가장 인증에 대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품목들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고 특정 인원이 특정 인증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인증들에 대해서 고른 경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담당자 같이 업무를 하시더라도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되게 괜찮았던 게 홈페이지가 일단 되게 깔끔해요. 올드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홈페이지라든가 뭐 앱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세팅한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일을 했을 때 인증이란 영역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인증에 대해서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내용도 많고 잘못된 내용도 많이 있고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투잡이나 부업같이 온라인 쇼핑 그리고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오프라인 시대보다는 점점 당겨지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서비스가 되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했고요. 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간편하게 확인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인증 대상이냐도 있지만 뭐 인증 대상이면은 비용이나 절차를 포함한 진행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간이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단축시켜 드리고 빠른 이제 업무 진행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검색 서비스가 부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상품도 다양해지는데 인증도 그에 맞춰서 트렌드하게 변할 거잖아요. 업체가 스터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앱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깔끔하게 하고 계속해서 트렌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룩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가장 베스트한 선택지가 룩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룩시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제품이 픽스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가장 부합하는 제품을 딱 집어서 질문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일 난감한 질문은 그런 거예요. 어린이 인증 뭐예요? 어린이 인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린이 인증 얼마나 걸리고 얼마쯤 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애매해요. 좀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품을 찍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와 유사한 부분 여기까지 같은 애들은 이 정도의 사이즈와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링크라든가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드리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나 갖고 계신 설명서나 카탈로그 같은 게 있으시면은 본인이 하면은 괜찮은데 아까울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세무사 신고하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확해야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받지 않았을 때 기분이 나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빨간 줄이 그어줄 수 있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증이란 부분은 저희 대행사 아니더라도 문제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판매를 하시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증으로 신고가 돼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손실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굳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대행사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다른 시험소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본수입과는 특히나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행사에 꼭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적인 측면을 좀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마음일 건데 쓸만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멤버십 네. 9,900원인데 가장 가성비 있게 9,900원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건데 네. 인증받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애들이 뭐예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 소매 제품들 중에 단품으로 제일 비싼 건 아무래도 역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고 그 다음 케이스로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기, 가스용품 쪽. 핸드폰은 생각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무선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 1000단위를 넘어서 억 단위까지 가요. 의료기기나 가스용품 같은 것도 다 받을 수 있군요. 기본적으로 유해한 제품들에 대해서 제한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스용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사고로 위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험 내용도 많고 건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단가들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